근데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제일 잘 팔리는 물건들이 좀 있어요. 이 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잘 팔리는 게 바로 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역시 요겁니다. 그 다음 많이 팔리는 제품은 뭐 제가 이 한마디 하고 싶어갖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과거를 알고 공부하고 있었을 텐데,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살고 있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찍는 영상이 아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남기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흥왕월드의 흥왕입니다. 오늘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이죠. 이 나라는 세계 인구 15위, 인구수는 약 1억이 조금 안 되는 숫자이고요. 현재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는 아주 좋죠.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를 이 나라에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 나라는 현재 개발도상국인데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이 나라하고 교류를 많이 했던 증거들이 있다고 하네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유교 사상을 뭐 중시했다든지, 뭐 성리학을 막 팠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하고 좀 어울리는 부분, 잘 맞는 부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제일 잘 팔리는 물건들이 좀 있어요. 이 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잘 팔리는 게 바로 이 물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이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이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분들도 많이 마시고 있는 라비라는 대표적인 물이고요.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역시 요겁니다. 마스크. 이거는 이제 뭐 M세계 회사에서 나온 건데, 원래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비싼 제품, 뭐 비싸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가격이 나가고 일회용이면서도 가격이 좀 나가니까 비싼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요. 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옷을 빨아서 또 입고 또 입고 하는 것처럼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천으로 된 마스크를 쓰면서 빨아서 계속 사용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일회용이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M세계 제품에서 나온 이 제품은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도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좀 보기 드문 변화입니다. 그 다음 많이 팔리는 제품은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잘 팔리는 제품이 물, 그리고 공기 이런 거에 관련되게 된 이유는 사실 이 근래 근 한 달 사이에 모든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노이 하동 지역을 보면은 공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난달에 한 회사에서 불이 났어요. 그 회사는 안타깝게도 전등, 전구 이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전구와 형광등을 만들 때 주 재료가 사실 수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수은 유출이 좀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뭐 베트남 정부에서 이제 조사하고 뭐 환경 지수를 체크하고 한 결과 큰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화학을 조금 아는 저로서는 수은 유출이 없었다라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수은은 뭐 원소 기호로 Hg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 몸에 들어가면 혈관을 막기 때문에 굉장히 유독한 물질입니다. 물론 이제 수은이 유출된 것도 문제인데, 그 전구 공장이 불이 나면서 많은 이산화탄소하고 아황산 가스가 발생을 했겠죠. 그러면서 하노이 전역에 걸쳐서 공기가 극히 악화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AQI 수치가 300을 넘겼습니다. 이 AQI라는 수치는요, 대기 질지수라고 한국말로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미국의 AQI를 많이 따라가죠. 여기에 보면은 뭐 50 정도는 조금
뭐 100 정도는 뭐 조금 나쁨, 뭐 150까지는 안 좋음, 뭐 200부터는 매우 안 좋음, 뭐 250이면 위험, 300이라는 수치는 대단히 위험, 극히 위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AQI가 300까지 올라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구상에서 제일 공기가 안 좋은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전부 다 중국이 200 이상이에요. 1위부터 7위까지가 다 200이에요. 그 중에서 5인가 7인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나라 하노이입니다. 그렇게 공기가 안 좋아요. 그렇게 공기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이죠. 서울 한복판에서 전구 공장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하노이 공기 AQI 수치가 300까지 치솟으면서 1위가 되었죠. 그게 지금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스크가 정말 잘 팔려요. 한동안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가질 못했어요. 전 그때 뭘 했냐? 그 불난 사건이 9월 중순쯤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휴가를 갔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롱베이, 뭐 플라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놀러 다녔습니다. 사실 그때 휴가 기간이었거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휴가 여행을 핑계 삼아 대피했습니다. 애들 데리고.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수치는 거의 300에 근접하는 상태고요. AQI 수치는 현재도 한 250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목이 두껍기 때문에 목소리 뭐 소리를 지르고 뭐 노래방 가서 2시간 동안 노래를 불러도 목소리가 뭐 이렇게 쉬거나 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미팅 한다고 몇 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미팅 한 2번만 하면 목소리가 확 쉬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동영상을 좀 많이 못 찍은 이유도 있었. 그리고 요 물이 또 요즘에 넘버원이 됐는데 판매량, 이 물은 솔드아웃 현상까지 나왔습니다. 물 사재기. 와, 물 사재기 하는 걸 제 살면서 물 사재기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물 사재기 해봐야 이거 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노이 중심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스플렌도라 아파트를 지나고 캉약공단을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한국 분들이 많이 아는 버디네 집이라는 이제 음식점을 또 지나서 거기부터가 이제 화빈이라는 지역인데 그쯤에 이제 화학 공장이 하나 있었대요. 저는 있는지를 몰랐는데 사실 제가 그 지역을 눈여겨봤던 거는 도로가 굉장히 잘 뻗었고 주거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공기도 좋고 도로는 쫙쫙 잘 뻗어 있는데 뭔가 이제 발전은 조금 덜 돼 있는 느낌. 물론 그 지역을 가면은 한국 사람은 거의 없어요. 최근에는 되게 큰 유명한 업체가 또 거기 단지를 크게 해서 좀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아예 없었어요. 제 15년도에는.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에다가 제 2공장을 그쪽으로 지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화빈에는 한국 사람들 표현으로는 강 이름입니다. 뭐 베트남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리버. 아무튼 한국 사람 표현으로 송다강이 있습니다. 그 송다강이 뭐냐면 수원이에요. 수원, 식수원. 하노이 중하를 기준으로 서쪽 편에 남두리엔, 막두리엔이 있는데 그쪽 동네에 상수도원 그리고 식수원이에요. 식수원.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화학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또라이 새끼들이 그 식수원에다가 폐수를 방류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얼마 정도인지는 솔직히 베트남 정보를 믿기가 어려워서 좀 어려운데 드럼이 아니라 탱크 단위로 가가지고 탱크에는 10톤씩 들어가요. 트럭으로 이동시켰다고 한다면 10톤 탱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10톤 탱크 3대가 가가지고 식수원에다가 폐류를 방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 물 먹고 탈 나고 문제 생기고 알고 보니 물어 찾아가 봐서니까 걔네가 그런 잘못을 했더라. 그래서 그거를 공안 당국에서 적발을 하고 그 회사는 뭐 정지를 먹었는지 벌금을 냈는지 뭐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그쪽 식수원은 완전히 오염이 되었다. 그래서 이 물 사재기 엄청나게 사재기 했어요. 사람들이. 물론 저도 사재기 했습니다. 사재기가 아니고 원래 먹던 것보다 한 달치를 더 샀어요. 우리 직원들도 물은 마셔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도 물은 마셔야 되니까. 매우 유감이고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미 선진국이 된
예전 개발도상국들에서 이미 겪었던, 과거에 겪어왔던 그런 문제, 그런 사건 사고들 분명히 방지할 수 있었던 건데, 분명히 공부를 했을 것이고 분명히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베트남 정부에서 그걸 할 수 없었다는 거. 물론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 안타까운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 솔직히 제가 뭘 알고 이해는 한다는 얘기인지는 솔직히 이 영상이 노출이 된 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정부. 제가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큐시트도 없이 대본도 없이 그냥 막 카메라 열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영상을 강하게 찍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동수당 때 한 번 그랬던 것 같긴 해. 근데 베트남에 막아 꼈는지 이번 달에 큰 문제들이 또 터졌어요. 다름이 아닌 브리티시 드림을 꿈꾸면서 컨테이너 안에서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의 댓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따위 댓글을 쓸 수가 있을지. 일단은 브리티시 드림 이 사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컨테이너를 타고 영국으로 미륵국을 시도했는데 컨테이너 다 죽었다. 태평호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그 태평호 사건이라는 거가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중국인들을 미립국 시키려다가 25명의 사람들이 죽어서 바다에 유기해버렸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또 2001년도에 나온 사건이에요. 2001년도에 9.11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하고 미국하고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평호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태평호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더 과거로 내려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부모님들이 독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어디로, 일본으로 그러다가 가시다가 제가 이 한마디 하고 싶어갖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발 선진국 국민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최소한 다른 이의 시선 정도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라고 하고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네, 들어오세요. 국제화 시대라고 하고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들어오세요. It's okay.